성요한 보스코는 1815년 8월 16일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작은 마을 베키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가난한 농부 가정이었으며 아버지 프란치스코는 성실한 농부였으나 요한이 2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요한은 어머니 마르가리타 오치에나에게서 신앙과 성실한 삶의 본보기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굳센 믿음과 희생은 요한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활달했으며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놀이를 좋아했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끝내지 않고 아이들을 모아 기도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어울리게 했습니다. 어린 요한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훗날 소년들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는 그의 사명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요한은 9살 때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이는 훗날 그의 소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아이들이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한 인물이 나타나 그들을 사랑과 친절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요한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었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한은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부터 품삯을 받으며 일해야 했고 틈나는 대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그는 사제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고된 노동과 가난을 기꺼이 견뎠습니다. 어머니 마르가리타는 아들의 꿈을 존중하며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신 길이라면 끝까지 따라가거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와중에도 신앙과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커스 고개를 베어 사람들을 모은 뒤 그 자리에서 기도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복음 선포와 청소년 사목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한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훗날 자신이 그들의 벗과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한 배경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한 신앙과 사랑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가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열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과 내적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으며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배움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835년 요한은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신학과 영성을 깊이 배우며 사제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공부 외에도 가난한 동료 신학생들을 돕고 마을의 청소년들을 모아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늘 사제는 사람들 속에서 특히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841년 사제품을 받은 그는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청소년들에게 봉헌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제로서의 초기 사목 활동에서 요한은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 토리노와 같은 도시에는 농촌에서 떠밀려온 청소년 노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무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교회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보스코 신부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소년들을 모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요한 보스코의 사목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훈계와 처벌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친절, 이해와 대화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는 교육 원칙을 세우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 신앙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훗날 보스코식 예방교육법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 가톨릭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요한 보스코의 믿음의 결단은 단순히 사제가 되겠다는 선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청소년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간적 노력만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와 성체성사,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 안에서 힘을 얻으며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주변의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떠돌이 아이들을 모으는 것을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스코 신부는 그들은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헌신과 용기가 결국 수많은 젊은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회 안에 새로운 교육 운동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소명과 결단은 한 사제가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회적 변화 속에서 버림받은 이들의 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소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도직과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은 후 토리노의 거리와 공장에서 고생하던 소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도시로 몰려든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방치되거나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착취를 당하곤 했습니다. 보스코 신부는 이 아이들을 단순히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자 미래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1841년 그는 첫 번째 오라토리오 아러토리오 청소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함께 놀고 배우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신앙과 교육, 형제애가 어우러지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보스코 신부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와 놀이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신앙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 신앙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보스코 신부는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인쇄소, 제화소, 목공소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당시 혁신적이었고 이후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목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교육 철학은 예방교육법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벌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대화, 신뢰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널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보스코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사제와 청년들을 모아 1859년 살레시오회를 창립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한 정신을 본받아 청소년 교육과 선교에 헌신하는 수도회입니다. 이 수도회는 빠르게 성장하며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학교와 고아원, 청소년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그는 살레시오 수녀의 성모 마리아 수녀의 설립에도 기여하여 여성 수도자들이 가난한 소녀들의 교육에 헌신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활동은 단순히 교육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성사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를 자주 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체와 고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하며 신앙과 도덕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총의 원천으로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당시 사회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품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동시에 교육자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스코 신부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청소년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요한 보스코가 교회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육과 사목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했던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존중하며 그들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스코 신부의 대표적 교육 철학인 예방교육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는 벌과 강압 대신 친절과 이해, 동반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는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교회뿐 아니라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전 세계의 가톨릭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 요한 보스코는 청소년들에게 성사 생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히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를 두 개의 기둥으로 강조했습니다.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힘을 얻고 고해 성사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성체와 고해 성사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두 날개라고 말하며 성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았지만 보스코 신부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는 존엄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젊은이들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하느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의 신앙적 유산은 그의 설립한 수도회를 통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1859년 살레시오회를 창립하여 청소년 사목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살레시오에는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학교, 청소년 센터, 고아원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와 함께 살레시오 수녀의 성모 마리아 수녀회를 세워 가난한 소녀들의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처럼 보스코의 정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어지며 교회의 보편적 사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1934년 요한 보스코를 시상하면서 그를 청소년들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년들의 벗이자 교육자였고 동시에 그들을 신앙 안에서 성장시킨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신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청소년 사목의 핵심 모델로 자리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자와 사목자들이 그의 방식을 본받아 젊은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삶은 오늘날에도 청소년과 교회 그리고 교육 현장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가난, 방황, 그리고 무의미함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보스코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품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또한 그는 단순한 학문 교육이 아니라 성사생활과 신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 사목과 교육자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원칙입니다. 성요한 보스코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젊은 세대를 이끄는 이들에게 사랑과 신앙, 희망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동반해야 한다는 복음적 부르심을 다시 일깨워줍니다.